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이 밝았습니다. 예. 이번 11월도 여러분들 모두 다 화이팅 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HLB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시가 몇 개 나왔습니다. 한번 공시가 나와서 한번 공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크게 보시면 공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크게 보시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추가 주식수 17만 주가 되겠네요. 행사가액 이건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17만 주가 나오는데 우선주였던 게 보통주로 전환되더라라는 게 이 공시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선주가 뭔지 보통주가 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주 보시면 이름에 다 써 있습니다. 우선주 우선한다고요. 보통주보다. 뭐가 우선하냐? 배당 줄 때 우선한다고요. 그래서 크게 주식을 두 개로 나누실 수가 있으세요. 우선주가 있고요. 보통주가 있고요. 우리가 매매하는 게 보통주입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배당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나와서 배당을 줄 때 우선주를 보통주보다 배당을 좀 더 줘요. 물론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냥 쉽게 보시면 우선주한테 배당을 좀 더 많이 줄게. 대신 너네는 경영권엔 참여 못해. 배당 받는 걸로 만족해. 라는 거고요. 보통주는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HLB 갖고 있으면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고 경영권에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17만 주가 전환이 됐네요. 원래 우선주여서 경영권에 참여를 할 수 없던 주식이 지금 보통주로 바뀌면서 경영권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이 공시 내용 핵심이에요. 상장일은 11월 6일이고 그게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고요. 자, 그럼 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했느냐 한번 또 살펴봐야죠. 바로 전 뉴스에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뉴스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면과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도 있고요. 어쨌든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HLB가 미국 신약개발 자회사 엘리바와 합병을 위한 자금 확보에 성공하면서 향후 외국인들이 지분을 공격적으로 확대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 내용은 어저께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죠. 우리 HLB 상각합병에 관한 내용. 그래서 요 일단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만 좀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HLB가 리보세라닙의 권리를 다 갖고 올 수 있게끔 상각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최초 관문이 1,800억을 약 1,880억을 HLB USA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1월 5일까지. 결국은 그게 다시 들어오지만 근데 어쨌든 그 1,880억 자금 확보 성공했다고 오늘 오전에 공시를 내면서 외국인들이 얘는 이제 제대로 리보세라닙 권리를 갖고 오는 거구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HLB는 어저께 엘리바 합병을 위해 미국에 설립한 HLB USA에 1,88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HLB 관계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1,880억 쏴주고 HLB USA 지분 갖고 오면서 리보세라닙의 권리를 갖고 오는 거 요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HLB 관계자는 HLB와 엘리바 합병을 위한 마지막 난관으로 여겨졌던 자금 조달 문제, 요 1,880억을 어떻게 할 거냐, 1,880억을 어떻게 돈으로 줄 거냐, 이걸 공시 내용 보시면 현금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주식으로 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HLB는 엘리바한테 HLB 주식을 주면 되고 리보세라닙의 권리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HLB USA 주식을 갖고 오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내 주식 줬다가 HLB USA 주식 갖고 오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현금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1,880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해결을 했대네요. 그런 얘기고 어쨌든 HLB가 엘리바 지분을 100% 보유, 리보세라닙의 권리를 100% 보유한다는 얘기예요. 바이오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상승할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제 이 부분이죠. 최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펀드는 지분을 계속 매수해서 2.9%까지 확대했고 세계 2위 자산 운용 규모사인 뱅가드 그룹도 2.45%에서 2.7%까지 지분을 늘렸네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반격 성공할 때 왜 바닥에서 반격 성공할 때 있잖아요. 기술적 반등 올렸을 때 제가 막 이렇게 막 종이도 싹싹싹싹 구기면서 여러분들로 기분 좀 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야, 진 회장님이 저보고 분석하지 말랍니다.
오늘은 분석 안 할랍니다. 이거 봐서 뭐합니까? 2% 올라오고 3% 올라오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근데 물론 이게 MSCI 지수 때문에 들어온 것도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저는 좀 더 확대 해석을 한 거죠. 지수 수익뿐만 아니라 현물 수익도 얘네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HLB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분율이 알렉스 킴 대표죠. 알렉스 킴 박사. 진 회장님 다음 지분 많았던 알렉스 킴 지분율보다 많은 수준이다. 1위는 진양고 회장 10%, 그 다음에 알렉스 킴 박사님도 2.36%. 원래 1위 2위였는데 얘네 둘이 합치니까 지금 꽤 크잖아요. 몇 프로지? 2.7, 뭐 3%, 2.7% 하니까 약 6%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여기 알렉스 킴 박사님보다 높은 수준이잖아요. 요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얘네들이 많이 사주면 좋긴 좋은데 보통주를 사는 거기 때문에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있죠. 장점은 주가가 뻥뻥뻥뻥 올라간다. 얘네들은 장기 투자를 하더라. 그리고 한두 배 정도 수익 갖다는 머무르지 않다더라. 그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외국계가 들어와서 주식 부양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지분을 너무 많이 확대를 하면은 경영권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돼요. 그 다음 뉴스를 읽어보니까 HLB는 10월 31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9.7%다. 올해 7월 달에 14.4%까지 갔었네요. 그거보다는 지분율이 낮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로 외국인 주주가 재편입된 점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따라서 이번에 엘리바 지분 인수의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외국인들이 다시 HLB 지분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바이오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HLB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또한 HLB 지분율이 외국인들이 보유한 지분율이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들이 블랙록이나 뱅가드 얘네들이 더 매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이겠죠. 그러나 얘네들이 지분율이 높으면 경영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막말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주는 경영권에 참여할 수 없고 보통주는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지분이 높아져서 회사 사업하는데 감나라 콩나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이러고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걸 왜 읽어드렸을까요? 좀 전에 우선주, 보통주 17만 주가 더 상장이 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누구의 주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주의 누구 소유의 주식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 물론 17만 주 한 번에 팔아서 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나왔던 뉴스를 비추어 해석해 보건대 외국인들이 지분을 높여서 주가에는 긍정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경영권 방어도 좀 물론 지금 이게 M&A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호 지분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장 끝나고 나온 공시는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HLB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저께가 맥점이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런 평범했던 이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루 쉬어지는 모습. 참고로 저는 앞으로 조정이란 말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찍상 투자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이란 말 쓰지 말라고 해서 저는 조정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조정이란 말 대신 옆으로 잠시신다, 아래로 잠시신다 이런 말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채널이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까지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받아들이죠. 남들은 다 쓰는 일반 명사인 조정도 쓰지 말라고 해서 저는 앞으로 조정이란 말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옆으로 쉰다, 아래로 쉰다 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시면 어저께 여기다 바둑을 둘 때처럼 여기다 돌을 탁 뒀어요. 돌을 어저께 여기다 탁 두니까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약화됐어요. 보시면 그래도 어저께까지는 그래도 이게 7% 정도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전날은 15%, 그 전날은 20%, 이때는 보통 평균 20% 정도대 변동폭이었다면 어제부터 10% 이내로 줄어들었고요. 오늘은 차분한 안정성이 나타났어요. 안정성이 나타나면서 방향성이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다가 5일선이 급격히 하락을 했다가 보시면 살짝 올라가요. 아마 내일도, 죄송합니다, 월요일도, 내일 시장 안 열리는데 너 왜 거짓말해? 너 정확한 정보 전달 안 하고 그래. 왜 정확한 정보를 전달 안 하고 그래? 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찍상 채널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위해 내일 아닌 월요일 날에, 월요일 날에 똑같이 이렇게 샛별이가 나온다면 올라가던 5일선이 살짝 더 옆으로 누울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 수급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기 수급 쉰다. 단기 수급 쉬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N자 형태로 보이잖아요.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 수급 재정비. 그래, 그게 좋겠다. 수급 재정비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크게 보시면 지금은 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가 수렴이 되면서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시세 분출. 이것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가 변동성이 좀 작아지고 있는 구간이네요. 그리고 거래도 이렇게 줄고 있고요. 완연하게 거래 줄고 있고 완연하게 재정비 해주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는 상하폭이 큰 이렇게처럼 HLB처럼 상하폭이 컸을 때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시세 분출이 나는 경우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경우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밑에서 지지가 확실해져요. 밑에서 지지는 확실해주고 변동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의 차이는, 얘는 위아래 변동폭이 있었다면 얘는 지지는 확실히 해주고 위로만 변동폭이 줄어들더니 거래가 줄면서 나중엔 시세 분출.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참 적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댓글로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상당히 많지만 그래서 언제 사세요? 그래서 언제 살까요? 그래서 언제 팔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죠?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근데 저는 일개 유튜버잖아요. 제가 장중에 방송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장중에 대응이 가능할 텐데, 일단 저는 시스템 자체가 장중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대응해드리기도 힘들고, 저는 그 전날 그냥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투자의 안내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여러분이 잘해서 수익을 내시는 거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손실이 나셔도 여러분들의 책임이신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괜히 제가 못 그리는 그림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약화되면서 이렇게 시세 분출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괜히 드리진 않겠죠. 그죠? 그렇다고 제가 언제 사요? 라고 물으면 몰라요 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잖아요. 보시면 저도 열심히 영상을 찍을 때 힌트를 계속해서 남발을 해요. 이때도 보시면 뭐 추세가 완성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팔라는 얘기는 안 했죠. 자, 추세가 완성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건 하물며 장중에 이렇게 들어와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요령껏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은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있고요. 최종적인 수익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해서 수익을 내시는 거고, 손실 같은 경우도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좀 부담해 주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 보면은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다시 재차 시세 분출을 위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시 수급 재정비하면서 제가 보기엔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저는 좀 최근에 보다는 재미가 없었어요. 상하폭이 그래도 오늘 한 6% 정도 있었네요. 근데 뭐 그 전에는 뭐 보통 하루 20%가 기본이었으니까 안정화되고 있다. 한 2, 3일 정도 수급 재정비하면은 재차 상방형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시그널이긴 합니다. 그냥 재밌는 거는 왜 이 당시 때도 요때도 보시면 이 당시 때는 상당 이거 그림은 나중에 그려드릴게요. 어쨌든 이 당시 때는 상당히 변동폭이 크다가 요때부터 이제 상당히 변동폭이 작아졌잖아요. 요 날은 좀 약간 예외로 하면.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줄을 잘 맞춰요. 결론은 마지막 얘도 요 날도 줄을 잘 맞춰서 이렇게 됐는데 한번 이번에도 줄을 잘 맞추는지 어떤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HLB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고요. HLB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도 뭐 너 왜 분석을 너무 불성실하게 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진심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 지금 가격 기간 조정에 있잖아요. 얘도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그림 그려드렸던 그러면서 지지는 확실하고 고점을 낮추면서 변동폭을 낮추더니 나름 이런 시그널의 모습을 보여줄지는 사실 얘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약간 세밀하게 보면은 엘생도 지지는 확실해지잖아요. 지지 확실해지고 그러면 뭐 지지 확실해지고 뭐 요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요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거래도 이제 나름 줄면서 그러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데 엘생을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시 급등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얘도 5,000원서부터 45,000원까지 뭐 LB도 10배는 갔다만 뭐랄까 좀 더 단기간에 갔잖아요. 엘생은 진짜 한 달 만에 간 거잖아요. 그래도 LB는 3달 만에 10배 간 거고 엘생은 한 달 만에 10배를 가서 좀 많이 필요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기간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차트상으로는 보시면 지지는 확실하고요. 위아래 변동폭이 작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까지 줄고 있으면서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뭐냐면 이제 5일선이 내려가던 5일선이 이제 옆으로 눕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5일선 돌파를 하다가 5일선 맞고 떨어졌거든요. 5일선 돌파 실패. 두 번째 때는 5일선 돌파 성공하다가 마지막에 밀렸어요. 마지막에 밀리면서 또 실패. 세 번째는 5일선 도전까지만 하다가 또 실패. 오늘은 절반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5일선에 딱 걸쳐 있잖아요. 절반 정도 성공을 해서 월요일 정도 되면은 이제 급격히 내려가던 5일선이 이제 슬슬 옆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옆 동네 쪽으로 그러니까 5일선이 누우면서 옆 동네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좀 더 봐야 되겠죠? 어찌되었던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뭐 간다면 얘도 이런 모습은 나올 수 있잖아요.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져준다면 얘도 추가 상승은 가능하죠. 어찌됐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지금은 HLB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당시 때는 HLB가 엘생을 따라갔다면 지금은 다시 HLB를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